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그 동영상의 8번째 편인데 여기에는 CE로 끝나지 않고 SE로 끝나는 단어까지 하나 추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어는 resemblance인데요. resemblance는 동사가 resemble, 뭐뭐랑 닮다,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resemble이 동사고요. 명사는 resemblance, 그러니까 닮음이 되겠죠. resemble 쓰는 예를 보면 You resemble your mother very closely 라고 하면 You resemble, 너는 닮았다. 누구를 닮았냐면 Your mother, 너의 엄마를 very closely, 대단히 가깝게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closely는 close, 형용사의 부사가 되겠고요. 이 close는 철자는 같은데 발음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close 하면은 문을 닫다, open의 반대말이 되겠고요. close 하면 가까운,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운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가까운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lose냐 close냐 발음을 잘해야 되겠고요. 매우 가깝게,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 할 때는 very closely 라고 해야 되겠죠. 스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semble 하고 하니까 resemble 할 때 resemble이 있으니까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것이 assemble이 있습니다. assemble은 조립하다, 모으다가 되겠고요. 이거의 명사는 assembly가 됩니다. resemble는 명사가 resemblance하고 once가 됐는데 assemble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지만 명사가 조금 다르게 assembly가 명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임, 집회, 또 assembly, 조립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조립 이런 말도 되고요. 공장 같은 데서 무슨 뭐를 이렇게 조립하고 막 그럴 때 assembly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National Assembly, 국가적인 모임 집회해서 National Assembly 하면 국회가 됩니다.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National은 한번 소개했죠. Nation, 국가에서 형용사는 National 하고 이렇게 형용사가 되고요. Assembly 이제 조립하다, 모으다라는 동사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앞에 접두사가 반대의 뜻을 가지는 this를 붙입니다. 그래서 disassemble, disassemble 하면 조립하는 반대, 해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emble 하면은 비슷하게 생겼다, 닮았다인데 이제 유사한, 비슷한 이란 형용사가 또 생각나나요? similar, 이거의 명사는 similarity, 끝이 ty로 끝나는 그런 명사들은 강세가 그 ty 앞쪽에 있죠. 그래서 similarity 하고 a 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similar, 유사한, similarity, 유사성, 유사함 이런 그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어는 residence입니다. residence는 동사가 reside, 거주하다, 체류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reside에서 파생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residence, 첫 번째 명사 residence 하면은 주거지, 거주라는 뜻이 되고요. resident 하면은 주민,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주하는, 그래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사람 하면 기숙사의 resident가 되겠고요. residency 하고 끝이 cy로 끝나는 명사도 있습니다. residency 하면은 거주 자격, 거주 사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residential 하면 거주하는, 거주의 뭐 이런 resident의 형용사가 되겠죠. residential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permanent란 단어를 붙여서 permanent가 항구적인, 영구적인 이란 말인데요. permanent resident 하면은 그 영구적인 거주자 해서 이것은 이민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permanent resident라고 하고요. 영주권을 permanent residency라고 합니다. permanent, 영구적인의 반대말은
임시적인이 되겠죠. 그것은 temporar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국에 우리가 갔을 때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관광 비자를 받든지 안 그러면 비자 면제 국가라서 한 2주 동안 그 관광 이런 목적으로 관광이나 상업 목적으로 출장 가고 할 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상호 호혜적인 그런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 기간 이상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이제 외국인인데 법적인 합법적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egal alien이라고 하고요. legal이 법적인이란 말이고 alien이 외국인입니다. 외계인도 맞죠? 영화에 alien이라는 영어도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 외계인은 alien. legal alien 하면 이제 법적인, 합법적인 외국인이 되겠고요. 불법 체류자, 불법적으로 있는 외국인은 이제 legal 앞에 반대를 뜻하는 IL, legal이 L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반대는 IN이잖아요. 근데 legal L로 시작하니까 IL이 됩니다. 그래서 illegal alien 하면은 비합법적인 그 외국인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의 뜻이 되겠고요. 외국인은 우리도 foreigner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죠. foreigner 하면 외국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영주권은 그 영주권 카드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green card라고 많이 부릅니다. 영주권을 green card. 그래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green card holder, 카드 홀더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영주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민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시민, 국민을 citize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city,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유럽의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가 제일 처음에 도시였잖아요. 한 도시에서 시작해서 도시 국가가 됐고 그래서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 시민도 되고 국민도 되고 해서 citizen이 시민, 국민이란 말이 되고 거기에 ship을 붙이면 citizenship 하면은 국적, 시민권이 됩니다. 영주권하고는 다르죠. 영주권은 이제 국적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합법적으로 거기서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를 영주권이라 하고 시민권은 국적이 바뀐 거죠. 그래서 citizenship 하면 국적, 시민권. 국적은 또 비슷한 말로 national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citizenship, nationality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residence 설명을 하면서 동사 reside, 거주하다, 체류하다라는 동사를 소개했었는데요. 그 reside에 있는 뒤에 있는 푸른색으로 표시한 side가 이제 그 앉다라는 어근을 그런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출발한 다른 단어들을 좀 보겠는데요. reside에서 나온 것이 이제 residence, resident 이런 파생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개할 파생어가 preside 있습니다. preside 해서 앞에 pre가 앞에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preside 하면 여러 사람들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앉는 사람.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생어가 명사가 president, 회장, 뭐 회의를 하면 그 회장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죠. 또는 대통령. 그래서 preside라는 동사에서 president가 나오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presidential이 되겠죠. 대통령의, 회장의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또 다른 파생어는 이제 subside가 있습니다. 이거는 side가 아니고요. side라는 소리가 납니다. subside. 이거는 가라앉다, 진정되다. serve가 밑이란 뜻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앉다. 그 앉아 있는 상태에서 더 가라앉다. 뭐 그래서 좀 가라앉다, 진정되다 하는 말입니다. subside에서 나온 명사는 subsidy. 해서 보조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subsidy라고 하고 subsidiary 하면은 보조적인, 부차적인 그 한 단계 아래를 뜻하게 되겠죠. 이런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가라앉다, 진정되다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decrease가 있습니다. 줄어들다. 이거의 반대말은 increase고요. decrease는 줄어들다. 그 다음에 increase는 증가하다. 서로 반대말인 거 보면 아시겠죠? D는 뭔가 줄어드는 아래로 향하는 거고 E는
안쪽이나 약간 위쪽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ecrease는 줄어들다, increase는 증가하다. 비슷한 형태가 또 decline이 있습니다. decline은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절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기울다, cline이 좀 기울다니까 decline에서 아래로 기울다, 이런 거절하다와 아래로 기울다가 있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아닌데 incline이 있습니다. incline은 안쪽으로 기울다 해서 마음이 좀 안쪽으로 기우는 그렇게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듯하네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마음이 좀 기우는, 마음이 기울다. 그 다음에 경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ecline, incline은 완전히 반대말은 아니고요. 원래 아마 출발은 애시당초 출발은 반대말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뜻이 약간씩 변화를 서로 해서 지금은 decline은 거절하다, 아래로 기울이다 이런 말, incline은 마음이 기울고 또 경사지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ieve 라는 말이 있는데요. subside가 가라앉다, 진정되다라는 거에서 이제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relieve는 완화하다, 고통, 통증 같은 거를 완화시키고 경감시키고 또 구원해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relieve, 거기서 나온 명사가 relief, 구원,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pain reliever 하면 pain이 고통이니까 진통제를 pain reliever, 고통을 줄여주는 것, 이거에서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줄이다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reduce, 줄다, 줄어들다. 이거의 명사는 reduction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는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는 희생, 제물인데요. 옛날에 우리 원시시대 때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제물 하늘에 제물로 바쳤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물이 되고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는 거기서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acrifice 하면 희생,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주는 뭐 이런 희생이고 제물입니다. sacred 하니까 그런 제사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sacred가 신성한이라는 말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sacred 하면은 holy, 신성한의 뜻이 있습니다. sacred, holy. 그래서 holy 하면 holiday, 휴일이 있잖아요. 아마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일요일이 성스러운 날로 쉬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holiday가 이제 휴일이 되겠고요. holy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성경이 holy bible이라고 합니다. 그냥 홀리를 빼고 바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홀리 바이블 하면 성스러운 성경이 됩니다. 성경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을 어떻게 부르냐면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이고요.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은 캐톨릭,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은 부디스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크리스천하고 부디스트는 철자를 시작할 때 앞에 대문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Jesus Christ를 믿는 사람 이름에서 Christ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천하고 대문자 C로 시작하고요. 부디스트는 부다, 부처죠. 부다가 또 사람 이름이었기 때문에 부다를 믿는 사람들에서 부디스트하고 앞에 B를 대문자로 씁니다. 캐톨릭은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sacrifice 할 때 feast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피스에도 이제 같은 어근을 쓰고요. 또 기억할 만한 단어가 edifice가 있습니다. edifice는 큰 건물, 장엄한 건물.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 신전 같은 크고 장엄한 건물이 좀 드물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feast가 붙지 않았을까. 그래서 edifice 하면은 큰 건물, 장엄한 건물을 뜻합니다. 그럼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좀 명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honor라는 단어가 생각나고요. honor 할 때 앞에 있는 h는 묵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h가 왕왕 있죠, 그죠? honor 하면 이제 명예가 되겠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honorable 해서 명예로운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소개할 단어는 소스인데요. 소스는 우리 음식할 때 이렇게 끼얹어 먹는 그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뭐 우리말로도 그냥 소스라고 하죠. 소스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Hunger is the best sauce가 있습니다. Hunger, 배고픔이 is the best
최고의 소스다 하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다 하는 그런 속담이 영어로는 Hunger is the best sauce입니다. 외국이든 우리든 뭐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hunger는 hungry, 배고픈에서 나온 명사가 hunger가 되겠고요. 배고픔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famine이 있습니다. famine은 기야, 먹을 게 없어서 막 허덕이고 하는 그 기야, 기근을 famine이라고 하고요. famine 하면 유명한 그 단어가 great famine 해서 대문자로 썼잖아요. great famine 해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데 1800년대 중반에 아일랜드에서 그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그 감자에 병이 걸려가지고 감자 수확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인구가 엄청 줄었다 그래요. 또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대기근이라 그러죠. Great Famine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famine 하면 기근, 기아가 되겠고요. 굶어 죽다란 단어도 생각납니다. starve 하면 굶어 죽다, 먹질 못해서 죽는 거를 starve 하고요. 이거의 명사는 starvation, 굶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 하면 이제 우리 간장을 뭐라고 하냐면 소이 소스라고 하는데요. 소이 소스의 소이는 소이빈, 콩입니다. 어떤 콩, 빈이 콩인데 간장을 만드는 그 대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이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이빈으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소이 소스, 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스는 음식에 뿌려 먹는 거를 소스라고 하는데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거는 소스라고 그러지 않고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은 뭐 프렌치 드레싱도 있고 이탈리안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은 소스라고 그러지 않고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어는 science인데요. science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science고 과학적인 하고 형용사는 scientific. T가 science 명사에는 없었는데 형용사로 만드니까 scientific하고 T가 튀어났습니다.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과학자는 scientist. 역시 없던 T가 생겨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scientist, 과학은 science. 그럼 science하고 철자가 같은데 발음은 좀 다르지만 science 똑같은 철자가 쓰이는 단어가 conscience가 있습니다. conscience는 양심이란 뜻이고요. 내 마음에 거리끼금 한 거 있잖아요. 양심. 이거의 형용사는 conscientious가 됩니다. 양심적인, 양심에 꺼리는 뭐 이런 뜻을 가진 양심과 양심적인 conscientious라고 되고요. science하고 좀 발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순수 과학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pure science. pure가 순수한 이거든요. 순수 과학은 pure science. 응용 과학은 applied science 이렇게 말하고 사회 과학은 사회적인 과학에서 social science라고 합니다. social은 사회적인이란 단어인데 형용사인데 이거의 명사는 society, 사회죠. society, 사회란 명사에서 social, 사회적인이란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science고요. 기술은 technology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텍 기업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테크라고 말을 하는 것을 technology를 줄여서 그냥 테크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echnology 하면 기술이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technological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echnological이 형용사고요. 첨단 기술은 cutting edge technology라고 합니다. 컷이 자르다잖아요. edge가 칼날입니다. 칼날. 어떤 그 변두리 그 주위 이런 뜻도 되고요. edge 또 칼날도 되고 그래서 cutting edge 하면은 뭔가 막힘 같은 거를 막혀 있는 그런 것 기술적인 어려운 난관 같은 거를 잘라내는 그런 날카로운 테크놀로지 해서 cutting edge technology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학은 engineering 그래서 과학은 science 기술은 technology 공학은 engineer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단어는 sentence인데요. sentence는
문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좀 아시죠? 그 다음에 판결, 재판장에서 판결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는 재판장에서 판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sentence 하면 문장도 있고 판결, 또 판결하다라는 뜻이 있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장 말고 문단, 여러 개의 문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paragraph라고 하죠. 문단. 이제 법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종신형은 이제 life sentence, 살아있는 한동안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종신형 life sentence라고 합니다. 이 life는 live 또는 live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동사 live는 살다, 살다, 목숨이 붙어있다 하는 live가 되겠고요. 이걸 형용사는 live, 발음이 틀려집니다. 살아있는, 생방송을, 이런 것도 이제 live라고 그러죠. 라이브 공연한다 할 때 live. 그래서 동사일 때는 live, 형용사일 때는 live. 이거의 명사는 life, 인생, 생명,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life sentence 하면 종신형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선고, 판결이 되겠죠. 사형 선고는 death sentence가 되겠죠. death가 죽음이고요. 죽다란 동사 die에서 죽은 이런 형용사 dead가 되겠고, 죽음은 명사 death가 되겠습니다. die, dead, death 이렇게 되겠죠. 재판은 이제 재판정 이거는 court라고 하고요. court는 마당, 정원, 뜰이란 말도 있고, 또 테니스 코트 할 때 그 코트도 있고요. 법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urt도 이제 법정이 되겠고요. 또 tribunal도 법정이 되겠습니다. tribunal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 court 하면 이제 법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법정에 나오는 이제 주요 그 인물들은 피고가 있겠습니다. defendant, 방어를 하는 사람 한번 배웠었죠. defendant, 피고. 그 다음에 검사, prosecutor란 이제 그 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있습니다. judge, 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jury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에는 보면 defendant, prosecutor, 그 다음에 judge, 그 다음에 jury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있게 됩니다. 이번 단어는 significance인데요. 이 significance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출발이 sign, 기호, 신호, 표시란 명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sign의 명사에서 출발해서 끝에 fy,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붙어서 signify 해서 나타내다, 알리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조짐이 있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signify 할 때는 sign에는 없던 G 소리가 나죠. sign 할 때는 G 소리가 안 나고요. signify 할 때는 G 소리가 납니다. signify란 동사에서 형용사는 significant, 강세 위치도 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C가, 없던 C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significant 하고 C가 생겨나고요. 중대한, 의미 있는, 상당한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의 명사는 significance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 뭐 이런 뜻이 되겠죠. sign에는 또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명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signal 해서 신호, 조짐, 우리가 어떤 사인을 준다, 뭐 그 신호를 준다.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이 있더라. 뭘 할 때, 그게 그런 시그널이었어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짐이란 뜻도 있습니다. 시그널에. 그 다음에 서명은 이제 signature, 사인은 서명하다는 동사로 쓰이고, 또 서명은 signatu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gnificant하고 significance의 반대말은 앞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in을 붙여서 insignificant, insignificance 하면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음 뭐 이렇게 되겠죠. 사인이 쓰이는 그 예를 보면 트래픽 사인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트래픽이 교통, 통행, 왕래 이런 건데요. 트래픽에서 트래픽 사인 하면 교통 표지가 됩니다. 교통 표지는 뭐냐면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좌회전 금지 또는 뭐 최고 속도 100km 뭐 이런 식으로 그 표지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트래픽 사인이라고 하고요. 트래픽 시그널 하면 이거는 그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시그널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트래픽 시그널 하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는 그 교통 신호등을 트래픽 시그널 또는 트래픽 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라이트는 빛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라이트에는 또 다른 뜻으로 가벼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옅은, 가벼운. 그래서 the traffic is heavy, the traffic is light 하면은 the traffic is heavy 할 때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다, 무겁다가 아니고 이때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때 traffic is heav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이 별로 없고 도로가 좀 한산하네 할 때는 the traffic is light 이렇게도 씁니다. traffic is heavy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the traffic is congested, 소화가 잘 안 되고 혼잡하고 가득 차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congested,가 혼잡한,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congest란 동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significant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 있는 이런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말로 considerable 해서 consider가 생각하다, 고려하다잖아요. 그래서 고려할 만한, 상당한, 중요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이 되고요. 또 비슷한 말이 meaningful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meaningful도 이제 의미 있는, 중요한 이런 말이 됩니다. meaningful은 뜯어보면 meaning이란 명사, 의미, 의도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되겠고요. meaning이란 명사는 mean, 의미하다, 의도하다, 또 다른 뜻으로 진심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mean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평균이란 말도 있고요. 수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비열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ean에는 동사로 쓰일 때는 의미하다, 의도하다, 진심이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평균, 또 수단, 보통 복수로 많이 쓰이는데 수단, 그 다음에 비열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좀 뜻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의 뜻에 비슷한 단어가 substantial이 있습니다. substantial 하면 실질적인, 상당한, 중요한. 그래서 significant, considerable, meaningful, substantial 다 비슷한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ean이란 동사는 과거, 과거분사가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죠. mean, meant, meant 이렇게 변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당연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I mean it 하면은 진심이다. 나는 그것을 의도한다가 이제 우리말로는 진심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비슷한 표현은 I'm serious 이렇게도 쓰입니다. serious가 진지한, 심각한 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I'm serious 하면 나 지금 진지해. I mean it 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I didn't mean it 이런 말도 쓰는데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I mean it, I didn't mean it 이거 서로 반대말이 되겠죠. 이번 단어는 source인데요. source는 근원, 원천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거의 뭐 소스다. 뭐 당신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source, 근원, 원천입니다. 딱 생각나는, 연관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origin이 있습니다. 기원, 근원, 원인. 이거의 형용사는 original 있죠. 원천적인, 원래의 아주 기본적인 그 고유의 하는 그런 형용사죠. 또 생각나는 단어가 fountain이 있습니다. fountain 하면 분수가 되고요. 또 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물이 쫄쫄쫄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샘물, 그런 파운틴.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근원, 원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틴에는 분수, 샘물, 근원, 원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ource, origin, fountain 하면 다 기원, 근원, 원천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되겠고요. resource 하면은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막 이렇게 뭐가 생겨나니까 땅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밑에서 그런 천연자원 할 때 그 자원을 resource라고 합니다. 이거의 형용사는 resourceful 해서 자원이 풍부한 이란 말이 되겠고요. resource에서 쓸 수 있는 생각나는 단어들이 이제 human resources 해서 인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natural resources,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자원들, 이런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인간적인 자원이니까 human resources, 그 다음에 천연 자원은 natural resourc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자원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그 기름이 생각납니다. 산유국의 그 기름. 그래서 원유가 생산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유, 그 땅에서 막 생겨난 그대로의 그 기름을 crude oil이라고 합니다. crude가 가공되지 않은 거친 날것이 이런 crude, 거칠고 날것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단어가 crude. 그래서 crude oil 하면은 원유가 되겠고요. 이거를 정제를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가 되겠고 디젤 기름이 되겠고 하겠죠. 그래서 정제하다를 refine, 잘 다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는 것을 refine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명사는 refinement, 그래서 불순물 제거, 정제 이렇게 되겠고요. refinery 하면은 재련소, 정제소 이렇게 됩니다. 끝에 ry가 붙으면은 뭐뭐 하는 장소 이런 뜻을 나타내는 그 명사의 전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refinery 하면은 그런 정제소, 정유소, 재련소 뭐 이런 뜻의 명사가 됩니다. 이번 단어는 space입니다. space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주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pace의 형용사는 spatial하고 t가 생겨납니다. 발음엔 t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철자로 쓸 때는 t가 생겨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우주선은 spacecraft 해서 끝에 craft가 붙는데요. space가 우주고 craft가 붙는데 craft는 뭐 기능, 수공예 이런 뜻도 있고 또 선박이란 말도 있습니다. 배. 그래서 항공기를 aircraft라고 하기도 하고요. 항공기는 물론 airplane이라는 말도 쓰죠. aircraft도 항공기로 쓰고 그 craft가 aircraft 할 때 air는 공기, craft는 배 해서 하늘을 공기를 나르는 배 하니까 항공기, 비행기가 되겠고 air 대신에 space를 쓰면 spacecraft 하면은 우주를 다니는 배 해서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에어플레인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에어로플레인이 있습니다. 앞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이제 접두사인데요. 에어로 해서 에어, 공기에 관련된 접두사입니다. 에어로플레인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에어로라는 접두사가 공기에 관련된 접두사다 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선은 spaceship이라는 말도 쓰고요. spacecraft, spaceship 다 우주선입니다. 우주인은 우주에 있는 사람은 spaceman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미국 쪽에서는 astronaut을 쓰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cosmona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cosmos가 우주란 말인데 거기서 우주인해서 cosmonaut이 썼는데 유인 우주선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쏘아 올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구소련 시절에 유리 가가린이 그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소련에서 cosmonaut을 이제 우주인이라고 이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 시대에 그때는 굉장히 냉전이 심했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미국에서는 cosmonaut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미국에서는 그 우주인을 astronaut, astro가 우주, 천체 이런 데 관련된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stronaut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cosmos가 우주, space하고 같은 뜻이죠. cosmos가 우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은 space shuttle,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왕복열차. 그래서 우주 왕복선은 space shuttle.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은 space station, station이 기차역이니까 우주 정거장을 space st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어휘의 확장에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